자, 오늘 분석할 기업은 바로 이 신성통상입니다. 신성통상이라 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탑10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한번 다 들어보신 기업일 것입니다. 이 탑10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의류업체가 바로 이 신성통상입니다. 시가총액은 대략 한 2,900억 원 내외이고 PER은 4.4배, PBR은 0.64배, 이 두 가지 PER, PBR만 보더라도 상당한 이 저평가가 보이는 회사입니다. 배당률도 2.34%로 의류주 치고는 좀 준수하게 주는 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의미 있는 구간인 2019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2019년부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신성통상은 그저 그런 기업이었다라면은 2019년부터는 완전히 이 기업의 이 레벨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노 재팬 운동입니다. 일본에서 이 수출입에 관련해서 한국에 제재를 가하자 한국에서도 이 노 재팬으로 대응한 것입니다. 자, 이때 이 유니클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 유니클로 대항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탑10입니다. 탑10은 그래서 이때부터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2020년부터 시작된 2021년까지의 이 주가 상승 사이클은 바로 이 노 재팬으로 비롯된 유니클로의 하락과 탑10의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주가 상승, 2021년도까지는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었는데 22년과 23년에는 더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승계 이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탑10은 이 장남인 이 염상원 이 회장에게 그 기간 동안 승계를 했기 때문에 주가를 상당 부분 약하게 잡아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100%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승계 기간에 주가 약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주가 약세는 어쨌든 승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한 승계 작업이 2024년 2월을 기점으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전에 이 저평가되었던 이 저평가 요소들이 승계 작업 완료와 함께 다시금 적정한 이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한 투자 포인트와 기업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신성통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성통상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류 전문 기업입니다. 패션 산업이 75%, 수출 사업이 23.6%, 유통 사업이 1.4%로 구성되어 있고 패션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신성통상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2019년에 발발한 이 노 재팬 운동으로부터 이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처럼 신성통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올해도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탑10이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조를 찍는 원년이 바로 올해 2024년입니다.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는 것이 바로 2024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성통상의 이 주요한 투자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승계입니다. 승계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지만 주가 상승에 이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기 위해서는 이 신성통상의 이 주주 현황과 그리고 이 신성통상의 이 최대 주주인 이 가나안의 이 주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선 이 신성통상의 최대 주주인 이 가나안은 2020년
28.6%밖에 되지 않던 지분율을 24년 이 42%까지 확대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의 핵심 최대 주주는 바로 이 장남인 염상원 이 이사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최대 주주인 이 염상원 회장, 그리고 이 신성통상의 최대 주주인 이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지배 구조에서 가나안은 이 신성통상의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신성통상이 이 탑10의 이 성장으로 인해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 탈바꿈하였기 때문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이 신성통상의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장남인 이 염상원 이사가 가나안 지분을 82.43%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나안이 다시금 이 신성통상 지분 41.94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또한 이 가나안은 이 신성통상 지분 17.66%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션 패션의 지분 46.25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남 염상원 회장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 가나안 이 신성통상으로 이어지는 이 지배 구조가 확정된 것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염태순 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던 신성통상 지분 8.21%도 최근에 보면은 이 2%대로 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까지 승계가 다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성통상의 이 염태순 회장의 이 직접적인 신성통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 8.21%가 최근에 2.21%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승계 작업은 이 완료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탑10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이 해외 진출로 들 수 있습니다. 우선 이 탑10의 이 국내 매장은 2019년 320개였던 것이 2023년 690개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였고, 동기간 매출도 3,340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대폭 성장하게 됩니다. 물론 탑10은 올해도 이 성장 전략을 계속 가동하여 2024년인 올해도 이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국내 스파 브랜드 중 유일하게 단일 브랜드 1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탑10은 이 해외 진출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여집니다. 탑10은 23년 이 4월 몽골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해외 진출에도 이 속도를 올리고 있는 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해외 진출의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마트를 끼고 이 해외 진출을 한다는 점입니다. 최근 이 탑10이 국내 이 유통업체들과 손을 잡고 뭐 이마트, 이 홈플러스 등 이쪽에 이 출점이 늘고 있는데, 해외 진출도 비슷하게 이 이마트 등 이 현지 마트가, 국내 이 마트가 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이 잘 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해외 진출을 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 해외 진출의 이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확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. 2019년에 이 320개였던 매장이 23년에는 690개, 올해는 710개까지로 최소 이 71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앞서 다뤘던 이 승계 이슈도 완료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트렌드는 바로 이 소비재 주식의 전성시대라는 점입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화장품 중에서 이 본느는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 제가 본느를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만 그 본느를 매수하셨더라도 대략 이 80%에 가까운 이 상승률을 나타내었고, 식음료 중에서는 삼양식품,
그리고 이 풀무원, 그리고 이 빙그레 등 제가 언급한 종목 대부분이 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이 의류주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. 결국 이러한 신성통상의 저평가는 이 소비재 주식의 전성시대에 맞물려서 이 의류 섹터의 상승과 함께 급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. 자,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이 식음료의 상승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식음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보유의 관점으로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거고, 이 화장품 식음료를 보유하지 못하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서 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의류 업종에 대해서 투자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자, 오늘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기업, 바로 이 신성통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신성통상은 이처럼 성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계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히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런 신성통상이 이 승계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값어치는 상당히 클 것이고, 매출과 이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디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